네, 간밤 CPI 발표로 인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처음부터 밝게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탄탄한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정말 어떻게 해야 오늘 성공 투자 최대한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포인트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머니마스터 통해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국금통위에 여러 가지 발표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금리는 동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내수가 워낙 어렵고 경기 침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꽤 높아진 금리 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왔지만 현재까지는 동결로 결정된 상황이네요. 자, 여러 가지로 오늘 시장 참 정신없이 굴러갈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간밤 아주 뜨거웠고 오늘은 또 국내 장에서 다시 한번 그 훈풍을 가져가고 있는 양자주 키워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취임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MR 쪽으로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출발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 심장 박동을 일으켰다. 심폐소생술에 성공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큰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를 양자 컴퓨팅 준비의 해로 설정하고 또 기업용 양자 컴퓨팅 솔루션 프로그램인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발표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양자 컴퓨팅 시장 내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용화 시점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실까요? 아이온큐 차트 가져왔는데 1월 8일 꽤 긴 파란색 음봉이 보이실 겁니다.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젠슨 황 CEO가 상용화 시점까지는 양자 컴퓨팅 꽤 오래 남아있다. 20년에서 30년까지도 봐야 한다라는 입김이 또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었는데 어제는 그만큼 회복한 모습. 전날 39% 빠졌는데 이번에는 32% 아이온큐가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이번에 GTC 2025라고 해서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3월 중에 열릴 텐데요. 해당 일정에 양자의 날을 포함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다시 한번 주가 업사이드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한국인 서학개미들이 정말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리게틱 컴퓨팅 어제 굉장히 거래량 폭발하면서 14% 급등 보여줬고요. 그 외 퀀텀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국내 관련주들도 오늘 강하게 튀고 있는데 관련한 부분들은 잠시 뒤에 확인하시죠.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SMR 가져왔는데요. K조선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계속 들지만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데 그 다음 타자 바로 SMR 쪽이 아닐까라는 기대감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와이오밍주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는 공사 현장, 완전 공사판 현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SMR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시장에서 분석가들은 현재까지 12조 안팎의 시장이 2035년쯤 된다고 한다면 200조 원까지 크게 불려질 거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보다 위험도는 굉장히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이 소형 모듈 원전에서 그 전력을 가져올 거다라고 활용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런 SMR 시장에서 가장 큰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기업 테라파워일 겁니다. 따라서 테라파워와 손을 잡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나 HD 현대중공업이 이 소형 모듈 원전에 꼭 필요한 원자로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 외 SK그룹도 테라파워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점점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 DLENC 같은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챙겨봐야 할 텐데요. 관련한 소식들 조금 더 시황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하게 튀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한국 첨단 소재 오늘 또 다시 상한가 기록할 수 있을까요? 어제 상한가 찍고 마감을 했는데 벌써 또 22% 강한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ICTK 두 자릿수 상승세 어제 코이버도 두 자릿수 상승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뛰면서 6% 강세입니다. 다만 윗꼬리가 한 2% 정도 달려있는 모습들 잡히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도 오늘 화려하게 뛰고 있는 흐름들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SMR 관련주보다는 오늘 전력을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서 변압기 관련주들을 가져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현재 투자 경고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꽤 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 41만 원 선 위로 올라탔고요.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LS 그룹주들 좀 강한 상승세가 최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전력주들까지 오늘 강하게 빨간불 켜고 있으니까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원전까지 이 큰 밸류 체인을 함께 관심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 머니포인트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의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물가와 관련돼서 네.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일축 좀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CPI 발표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관망세가 좀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건 이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동결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금리 격차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환달러,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동결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달러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또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2,500억대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900억대,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4,600억대 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었던 외국인이 오늘 또 4천억대 좀 순매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좀 재료에 좀 민감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눌려 있었던 기업들 중에 그 섹터나 그 테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먹거리를 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또 이제 미증시 또 미국과 관련된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국내 증시가. 그래서 지금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에서 또 이슈가 나올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사실 한 번 정도의 급등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슈는 좀 이어지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발성인 재료가 물론 있기도 하지만 지금 LA 산불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 차례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보였다가 좀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뭐 조선주나 뭐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또다시 좀 전력 설비주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단순 정말 단발성 테마가 아닌 외에는 지금 그래도 한 1, 2주 정도의 스윙 관점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뭐
지금 원전 앞에서도 원전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신기한 게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관련주를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침 이 얘기를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통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사실 뭐 전력 설비주, 뭐 조선주, 뭐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이런 거는 워낙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을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관련주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오늘 뭐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오늘 짚어봐야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 동결,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지 좀 짚어주셨고요. 거기에 또 이제 트럼프 취임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어떠한 섹터와 테마가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까 잘 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특징주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의 개장 특징주입니다.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또 20만 원 위로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주도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KCS 한국정보인증, 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오늘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파미셀까지 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스터님, 저 5가지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역시나 대장주를 좀 봐야겠죠. SK 하이닉스를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이 사이클과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6개월을 이제 선행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전부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작년 말에 이제 전방 산업 좀 안 좋고 반도체가 좀 주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25년도에는 전약 후광으로서 한 6월 뭐 아니면 하반기서부터 굉장히 다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6개월 선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시즌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하반기 때부터 계속적인 조정을 좀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CES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하나둘씩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그리고 이 HBM이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25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HBM이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 이 SK 하이닉스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나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 모멘텀이 가장 큰 것은 이제 엔비디아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좀 하이닉스에 계속적으로 좀 빨리 좀 공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콜테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의 이런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단연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크게 좀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HBM4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도 개발에 지금 거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완료라든지 아니면 퀄 테스트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또 한 번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특히나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훨씬 수익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위기, 그런 기조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한번 14만 원, 15만 원 구간에서 좀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게 되면서 이전 고점 구간, 그러니까 20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보시면 20만 원 구간에서
돌파를 시도했으나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뭐 꼬리를 달거나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물론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갭으로 만들어주면서 네. 이 20만 원대를 좀 안착하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면서 이전 고가 뭐 24만 원 구간을 돌파한다, 막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보다는 적어도 20만 원 상단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SK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이 최근에는 16만 원에서 사서 18만 원에서 팔고 이런 박스권 매매를 했는데 20만 원에 안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좀 안정적인 박스권 매매 라인을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하단 20만 원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23만 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만 원 구간,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 주가라는 게 좋을 때 네.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더 간다, 더 간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HBM을 통해서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24만 원, 23만 원에서 24만 원 구간에서 보시면은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게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쌓여 있는 매물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3만 원 구간이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말 새로운 또 모멘텀이 작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당 가격대를 좀 상방으로 좀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3만 원까지 한번 열어둬 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양자 컴퓨터가 오늘 워낙 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KCS가 아까 있었습니다. 현재 5% 플러스고요. 약간은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워낙 테마 중에 테마이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해서 연속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보였는데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내일 그러니까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연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지금이 이제 탈출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 이유는 항상 처음이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테마가 지난 12월부터 잡히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런 모멘텀들이 점점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30%대, 많게는 50%대까지도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미증 같은 경우엔.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에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KCS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은 지금 상승을 좀 보이다가도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조금은 이제는 이렇게 좀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인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이전처럼 이렇게 가파른 우상향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언급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날 뭔가 특정 이슈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GTC,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3월에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또 뭐 3월 전후로는 단기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양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한 회사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게 되면 네. 양자 암호 쪽, 그러니까 통신 쪽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 AI 테마, 이 알파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그때도 AI 테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둑에 한정적이었고 그 분야들이 정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실제 기술 개발에 있어서 도입을 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도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물론 지금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단발성인 상승은 굉장히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보시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렇게 특정 섹터가 너무 강하게 튀면 이 투자자분들은 포모 현상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점점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때가 이미 고점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특징주 한번 짚어봤고요. 수급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수급 특징주입니다. 한화솔루션 종종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SOS랩, 재룡전기, 한화엔진, 삼천당 제약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즘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많이 뽑힌 것 같아요. 혹시 제일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심을 좀 받았는데 좀 최근에 이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서서히 좀 반등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하면 화석 연료, 옛날에 이제 뭐 그린 사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태양광에 대해서 정책 기조를 좀 유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악재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도 트럼프의 한마디로 인해서 뭐 풍력 관련주들 뭐 혹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막 급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축소하지는 않겠다, 이 정도의 스탠스만 유지를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주가에는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 우하향을 좀 보였어요. 그런 와중에도 지난해에도 보시면은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이 트럼프에 대한 한마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최고가가 거의 7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15,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고점 내에서 한번 쭉 연결을 해보면은 고점 대비 78% 정도가 빠졌어요. 와, 많이 빠졌네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전에 뭐 바이든 정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상승이 나왔던 이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더 나빠질 거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좀 호재 하나가 나온다, 막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기업에서 지금 뭐 태양광 발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 이런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은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최근에 이 우상향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기관에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서서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지금 수급 주체를 보시게 되면 투신이나 연기금, 특히나 이제 연기금에서 계속적인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양도 비교적 순매수량도 좀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에 중장기적인 성향의 주체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상단으로도 좀 올라오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한 차례씩 지금 우상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7,000원 구간만 잘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적어도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요. 좀 트럼프 당선인이 딱 당선되고 났을 때는 참 친환경 관련주들이 힘들다가 취임식을 앞두고 나니까 살짝씩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좀 관심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000원 구간에서 좀 진입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죠.
좀 오늘 삼천당 제약이요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하고 개인이 또 샀다고 하고요.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담고 있는데 이 삼천당 제약 좀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열리다 보니까 바이오 네.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했거든요. 삼천당 제약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제 지금 뭐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지금 호재가 나오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추가적으로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은 또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코스닥 150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라고 화면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 150 기업들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좀 끌어올려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중간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계속 하락을 좀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시장은 중간중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항상 또 매수를 했었던 게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말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보로노이가 같은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주들 뭐 에코프로 BM도 갑자기 두 자릿대 상승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사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수급적인 측면으로 끌어올린 게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많은 양이 막 갑자기 실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은 일단 지수 반등을 위한 좀 제약바이오를 좀 담아서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물론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하반기에 굉장히 좀 강하게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상승분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선에서만 가줘라. 그래서 지수를 좀 지탱을 해주면서 아직 못 갔었던 혹은 그간 소외됐었던 기업들이 다시금 좀 반등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를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약간 수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 같다.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 꼭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엔진이요. 어제 9% 강세였는데 현재 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선이 이렇게 빨리 죽는다고 싶기도 해서요. 한화엔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고 또 특히나 좀 후발주자로서 이 하나그룹주들이 뒤늦게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이지 조금은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물론 7%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5일 이평선도 채 이탈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하루 만에 조정을 보고 걱정하기 좀 이른 시점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물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지금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뭐 단기 이평선, 11 이평선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이 LNG와 관련돼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의 모멘텀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런 조선사들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가장 먼저 빠르게 올랐거든요. 그쵸.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시세를 좀 이끌어줬고 그 이후에 지난 11월 정도부터 돼서야 이제 뭐 엔진 관련주라든지 뭐 조선 기자재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뒤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비교적 조선사들 대비해서는 그 아래 좀 중소형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엔진 관련주들, 그러니까 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좀 뒤늦게 붙었기 때문에 조금의 우상향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섹터든 어느 테마든 일단은 갈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네. 네,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그리고 정말 여기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피크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그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엔 불과 어제만 해도 굉장히 좀 강한 이슈가 좀 생기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기존에는 단순하게 이제 조선에 대한 것만 집중이 됐는데 이제는 플랜트와 관련돼서도 이슈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LNG선 지금 모든 조선사들의 이런 수주를 보게 되면 LNG선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LNG, 이 천연가스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도 확대를 더 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이슈가 또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다시 신규 진입 관점으로 우리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아직까지 모멘텀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조선 쪽, 특히 기자재가 후발주자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차익 실현 나올 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엔진까지 받아봤고요. 그럼 본격적인 공략주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공략주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열어보기 전에 AS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현대 에버다임. 말씀 주신 그 다음 날 8% 가깝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는 큰 움직임은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SOS랩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율주행 쪽 여기서 좀 가격 전략 수정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한 가지 좀 수정해야 될 게 현대 에버다임은 사실 자율주행보다는 네. 이제 재건 관련된 재건 쪽. 네,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 재건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여전히 남아 있다. 아직 종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SY 스틸텍이라든지 뭐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도 여전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SG도 그렇고 상승을 크게 보이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좀 차익이 좀 나오게 되고 이미 뭐 7,000원 구간대까지 좀 내려가게 되면서 상승분을 좀 다시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좀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좀 나오는 듯 싶었으나 아직은 뭐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8% 정도로 좀 만족하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10,000원대까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게 이 종전과 이 평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취임식 이후에 한 25일 정도의 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회담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또 바로 연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 재료가 좀 소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재건 관련 테마들이 한 번 더 들썩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고가권에서 있다라는 거는 아직 완전하게 재료 소멸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더 급등을 기다려 보시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을 좀 차근차근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단기적으로 좀 빠른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 이 추세를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고 좀 조정을 보이는 듯 싶었으나 네. 지금 고가권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죠. 게다가 5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단기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이 윗꼬리 구간 상단을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기업들 중에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추세 유지 여부를 좀 볼 때 네. 시초가가 일단 윗꼬리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그 구간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 꼬리 구간 내에서만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도 보시면은 윗꼬리 구간에서 좀 양봉으로 좀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이전 물량을 좀 소화해 나간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좀 흐름을 좀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재건 이슈가 한 번 더 나왔을 때 현대 에버다임도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1만 원대라는 가격대에서 보시면 물론 호가가 좀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지만 이전에도 보시면은 계속 이 1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는 게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10,000원 정도로 네. 잡고 보고 만약에 여기서 10,000원까지 돌파하고 또 안착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윗꼬리 기간 뭐 넓게 열려져 있죠. 뭐 11,000원 구간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0,000원 쪽으로 1차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혹시 손절가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때 당시 7,400원으로 받았었는데 네. 오름폭을 계속 올려가고는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불안하기도 해서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뭐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단기 평선 구간 이탈한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익 구간을 좀 반납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5일 이평선으로 짧게 잡아두시고 그 이후에 다시 뭐 10일 이평선이나 혹은 21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테마주기 때문에 그냥 단기 관점으로 우리가 짧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기회만 생긴다면은 가져간다는 관점으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가 따로 안 높여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에 굳이 손절할 이유 없다. 그래서 굳이 손절할 필요 네, 없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5일선 정도를 좀 보시고 네. 차라리 이탈한다라면은 익절을 해 두셨다가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적으로 짧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S 종목이요. 바로 대양전기공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 주셨던 게 조선 선박에 들어가는 조명, 참 만들기 어렵다. 근데 그 기술에 있어서는 1위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꽤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속 오름폭을 키우고 있어서요. 오늘은 조선주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살짝 조정이 있긴 한데 어제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혹시 이 친구도 좀 가격 전략의 변경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대양전기공업이 지금 크게 거래량이 발생한 게 아직은 없어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소위 지금 손이 안 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슈들이나 혹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공개가 되면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용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막 단기 급등, 막 10%, 20%를 급등했다기보다는 3%, 4%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지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때 올랐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서 올랐었던 상승분은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또 새로운 주가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추세라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6,000원으로 잡아드리기는 했는데 네. 이 가격대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 2만 원대까지 윗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려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차근차근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이제 시세가 한번 실리게 되면은 여전히 대양전기 공급 같은 경우엔 뭐 시가총액도 1,400억 수준이고 또 유통 비율도 34%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좀 부각을 받고 거기서 거래량만 좀 발생을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뭐 3%, 4%로 올랐지만 두 자릿대 상승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역시나 뭐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지지 여부 좀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인 진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크게 변경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만약에 목표가 16,000원 가격대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2차 목표가를 새로 들고 오시면서 조금 더 공략을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져오신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텔레칩스인데요. 아까 계속 말씀 주셨던 게 윗꼬리를 잘 봐야 한다. 윗꼬리가 달린 채로 그 다음에 좀 양봉이 만들어 간다면 윗꼬리를 하나하나씩 소화해 나가면서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텔레칩스가 어제 윗꼬리 좀 길게 달렸습니다. 좀 공략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윗꼬리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매물이 추가적으로 쏟아지게 되면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즉 여기서 이제 지금 당장은 뭐 0.5%로 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 자리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앞으로 구간을 채워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최근에 바닥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지금 23년도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때 어떤 거였냐면 물론 유동성도 굉장히 좀 풍부했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가 좀 살아나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를 못 판다. 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자동차 살려면 뭐 1년, 2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이 비메모리 관련돼서 이제 팹리스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게 되고 굉장히 좀 큰 상승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건데 그 이후로 다시금 이 차량용 부분에 있어서 차량 판매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방 산업이 좀 안 좋다, 판매량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하락에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에 대한 R&D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적자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가는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만큼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이 저점 시세 초입 구간이 한 10,000원, 뭐 한 1,500원 이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9,900원까지 네. 완전하게 빠졌어요. 오히려 그 전저점을 이탈하는 구간까지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서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실리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거래량을 좀 봐야 된다. 우와. 근데 이 조정 구간에선 거래량이 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 없이 최저점을 찍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서서히 올라온다는 얘기는 매도할 만큼 했다.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상승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는 이제는 기대다. 살만, 그렇죠. 네, 이제는 기회다. 살만하니까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텔레칩스와 관련돼서는 뭐 굉장히 좋은 이슈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은 사실 내수에 좀 머무르는 기업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은 우리나라에 완성차 업체가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현대차에 좀 의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고객 다변화를 계속적으로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물론 가져가는 부분이고 이제 지난해부터 사실 이제 폭스바겐에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CES에서
인도 회사랑도 또 MOU를 체결을 했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고객 다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캐파에 대한 확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미 이 전방산업만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흑자를 계속적으로 내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상반기까지는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 규제 완화 기대감만으로 올랐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규제 완화로 이어질 재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부분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또 거기에 더해서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는 이미 아다스와 관련돼서 이 보조 운전 시스템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장착 의무화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아다스라든지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가격 전략까지도 바로 안내드리면 말씀 될까요?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6,000원에서 16,300원 구간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이전에 좀 매물이 쌓여 있는 가격대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미 지난 8월에 급락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 구간은 지금 이미 돌파를 해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만 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또 라운드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터치를 못하고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아래로 좀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19,20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좀 이탈하게 되는 가격대, 특히나 제가 이평선 수렴,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의 돌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121선이 이렇게 지금 우하향으로 좀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3,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잘 지켜보자 해서 13,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우려감으로 쫙 올랐었던 거 지금 다 소화해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고객사까지 다변화 나서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구간에서 매수 진입 괜찮다고 말씀 주셨고요. 2만 원까지는 열어두되 목표가는 살짝 안정적으로 19,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준비되어 있는데 로봇은 앞으로도 조금은 계속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오전에부터 지금 공개 방송을 같이 네.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큐렉소를 단기 단타 관점으로 오늘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이 방송 중에 이미 8%의 좀 급등이 나오는 게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전에 방송을 들으시고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기회가 이미 나왔을 겁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제가 로봇주들을 지난해 말부터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미 로봇주들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단기적인 조정도 좀 거쳐야 되고, 혹은 가격 조정이 안 나오더라도 기간 조정을 좀 갖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봇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한 그런 로봇 관련주 중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로봇 중에서도 다양한 로봇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의료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어요. 그때 이제 뭐 제약바이오랑 이 로봇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크게 상승이 좀 나왔고, 실제로 이 의료 로봇도 판매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 파업, 네, 의료 파업이 좀 있게 되면서 잘 팔리던 로봇,
의료 로봇이 안 팔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8대밖에 못 팔았어요. 아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또 팔기 위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제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또 R&D 비용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실적도 같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텔레칩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진 겁니다. 역시나 최저점을 좀 이탈하는 수준까지도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또다시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내면서 그리고 지난 14일에 이제는 성장 궤도에 진입을 했다. 이제는 수익 가시성이 좀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거래량도 1,000만 주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는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900억 정도면 솔직히 나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상승을 좀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북미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쪽 계속해서 지금 수출 이 채널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로 봤을 때 그래서 의료 파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국내에서도 팔리고 또 해외에서도 같이 팔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로봇과 관련돼서는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상반기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단기 관점으로 드렸었던 이유는 지금 제가 이제 요 컴퓨터가 이제 제 컴퓨터가 안 되라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단타 매매할 때 이제 피봇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이것도 이제 피봇 돌파 시점에서 이제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와줬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제가 바닥주 잡는 법, 그다음에 단타 매매하는 법, 기법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혹시 나 아직 모른다 혹은 그 방송 언제 한지도 모르고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또 공개 방송 이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고 가격 전략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실 가격대가 8,650원에서 8,800원으로 좀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이미 그 구간이 좀 올라왔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당 가격대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만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진입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안 나오고 이번 주 계속해서 이 8,900원 라인 혹은 9,000원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매수가 살짝 높여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역시나 뭐 5일 이평선 지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현재 가격으로 5일 이평선이랑 한 8%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5일 이평선과 이격이 좀 축소가 됐을 때 이 캔들이 5일선에 안착하는 것을 봤을 때 진입하고 싶다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한번 보시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10,000원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라운드 동일한 내용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가격도 보시면 이전에도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기도 했고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락 추세에 이어졌을 때도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횡보를 했었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이때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때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눈물 나네요. 네, 이러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매도 못해요. 그래서 이때 쌓여있는 매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간을 한번 1차 목표가로 잡아두고 그 이후로는 10,000원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다시 상향 조정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역시나 추세가 좀 꺾이는 가격대로 잡아왔습니다. 7,350원으로 지금 현재 매물이 좀 쌓여 있었던 그리고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하단부 가격대로 잡아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정말 꼼꼼하게 말씀 주셨네요. 어느 정도 매수 진입가는 8,650원에서 8,800원 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번 주 참고하셔서 관심주로 담아보실 분들께서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확실히 관심주로 담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기술인데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MR 확실히 이제는 봐야 한다 싶습니다. 이렇게 딱 저희가 통해서 같이 이렇게 SMR 섹터로 가져왔다라는 게 좀 네. 놀랍기도 한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지금 그 재료가 사실 가장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관심 받았었던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또 뭐 조선주 또 얘기하고 양자 컴퓨팅 얘기해서 사실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더 빠졌어요. 안 그래도 좀 주가가 안 좋았는데 더 빠지게 됐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런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조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이제 테라파워라는 기업에서 이 SMR 투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립을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원전과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 정책들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탈원전 한번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든 뭐 여야당 사실 할 거 없이 이 원전은 오케이였어요. 원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 SMR과 관련돼서 규제 완화시키겠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슈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보였잖아요. 지금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 기술 또 SMR과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좀 공급을 했었고 또 SMR과 관련돼서 국제과제도 진행을 할 만큼 좀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SMR과 관련돼서 대장주 역할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1,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거의 3배가량 좀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장중에 상승을 보이더라도 뭐 20%대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내용이고 사실 이제 원전 지금 뭐 원전 뭐 해외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좀 딸려오고 있지만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사실 설립을 하려면은 사실 수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전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 이 자체만을 두고 좀 볼 수가 있지만 비교적 이제 부지도 좀 작고 또 이 건립 자체도 좀 속도가 좀 빠른 SMR과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테라파워가 지금 SMR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처음이에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SMR과 관련된 혹은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외쳤었던 국가들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금 원전으로 좀 돌아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유럽발 이슈도 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원자력들 기대감 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가 중요하다. 바닥 구간에서 재료만 하나씩 툭툭 터뜨려 준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해당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 가격대 한번 보시면은 2,000원 구간 살짝 밑에 머무르고 있죠. 그래서 해당 가격대에서 지금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 가능하시고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한 번의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대 역시나 좀 매물이 좀 쌓여 있고 또 저항선까지도 형성이 좀 되어 있는 지금 아직까지는 역배열인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2,250원 구간으로 잡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2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딱 보시면은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지금 넥라인을 딱 돌파하려는 자리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바닥까지는 우리가 하방 경직성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62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250원, 손절가 1,620원으로 가져가 보고요. 2,000원 아래에서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슈팅이 나온다고 한다면 20% 수익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우리 기술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전 말씀해 주셨던 두 번째 공략주 큐렉소요. 저희가 만약에 한 20분 정도만 일찍 방송에서 언급을 했다면 꽤 괜찮은 수익 쏠쏠이 가져가셨을 수 있을 텐데 무료 방송을 꼭 참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방송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만약에 강호진 전문가님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 알찬 정보들 가져가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유튜브에 딜사이트 S 강호진 마스터 검색해 보시면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우측 하단에 QR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까지 참고를 하셔서 접근해 보시죠. 자, 제가 전 프로그램에서요, 이 CPI가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우리 시장이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강호진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계속적인 이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만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뭐 악재들 혹은 이벤트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무난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미 지난주에도 계속적인 조정을 좀 받아왔기 때문에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막 계속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좀 차익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중으로 뭐 계속적으로 밀려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뭐 조정이 나온 종목들 충분히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오늘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을 차익 실현할 때 딱 저점 매수로 들어가 보자 했는데 가장 집중해 보면 좋을 섹터, 오늘 내에는 이 섹터 한번 꼭 보자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사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게 뭐 전력 설비 네. 관련주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역시나 지금 장중에도 계속 테마가 변경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 오를 때 하나 빠지고 하나 오를 때 하나 빠지고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오르면 또 다른 게 빠지고 또 조선이 오르면 로봇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재료, 그다음에 장중에 이렇게 개별 이슈가 아닌 좀 섹터나 테마를 형성했었던 그런 이슈들과 관련된 뭐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조선, 전력, 그리고 양자, 뭐 말씀 주셨던 전력까지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강하게 돌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하냐 이 흐름을 잘 짚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계속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안전한 투자 원하신다고 한다면 무방 꼭 참고를 하셔서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만 더 짚어보면 좋을 특징주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기 컴퓨터가 네.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네. 특징주를 지금 확인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혹시 만약에 보고 계신거나 지금 있다면은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해당 네. 관련주.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가 5%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SK 그룹주 내의 움직임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싶은데 SKC가 그동안 많이 올랐어서 그런지 오늘 생각보다 오름폭이 크진 않은 것 같아서요. 이럴 때 좀 SKC 접근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네. 유리기판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특히나 이제 최태용 회장이 팔고 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이후에 대한 뭐 후속 기사가 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정확히 뭐 어디에 정말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 건지 뭐 이런 뭐 대략적인 시사 정도지 아직은 뭐 얼마 정도의 규모인지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자 컴퓨팅이 뭐 뒤늦게 이렇게 또 한 기업이 또 이거 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리기판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삼성전자에서도 뭐 유리기판 개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기판주. 네, 모멘텀도 아직 조금 남아있고 추세도 완전히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처럼 살짝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16일 목요일 현재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시황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오늘장 중요한 키워드 7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순항하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 이런 날은 올라줘야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CPI가 하회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가 급격하게 방향성을 틀었다는 점입니다. 4.8%까지 올라가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대로 급락이 나오면서 다들 모든 종목들이 뭐 일제히 좀 웃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곧 유동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결국 돌아와야 국내 증시까지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만 돌면 안 되고요. 국내로 이렇게 넘어오는 데는 결국 금리가 떨어져 줬어야 됐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는 높은 상승세 구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26%의 상승 2,52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6%의 강세 723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돋보이는 종목들이 있는지 섹터가 있는지 수급 먼저 일단 확인해 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어가도록 하죠. 뭐 수급은 사실 제가 넘어가도 될 정도로 뭐 뻔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이 정도면 딱 적절한 수준인 것 같아요. 11시 기준으로 2,94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182억. 뭐 물론 오후에 조금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한 코스피 4천억 원, 외국인 코스닥 한 1,500억 원 정도만 딱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관도 뭐 마지못해 동참하고 있죠. 649억과 515억. 특히 선물 시장의 수급이 눈부십니다. 외국인이 4,500억 원 현재 순매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5.4%. 뭐 이러면 끝난 거죠.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달려줘야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오고요. 지수가 올라와야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반도체만 가면 또 재미없을 수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다 같이 끌고 올라가주는 흐름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빨간불 켜놓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조금 아쉽네요. 약보합권에서 현재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 볼까요? 기아도 마찬가지일까 궁금한데 맞네요. 약보합권까지 현재 밀려 있습니다. 자동차가 밀리는 이유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둬야겠죠.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동차 섹터에서의 조금 기다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셀트리온과 KB금융 1%대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현재 보합권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시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닥의 지수 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 코스닥 안에서 섹터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더 좋았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모두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6%, 레인보우 로보틱스 3%까지 반등하면서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이 일제히 현재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돌려보면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리가켐바이오 4.5% 그리고 삼천당제약 9% 급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또 제약바이오네요. 물론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섹터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유동성의 회복이라는 건 금리의 하락이라는 건 결국 바로 1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와 휴젤, 엔캠 역시 긍정적인 흐름 동반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적인 섹터들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섹터로는 이 섹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력기기 섹터. 계속 제가 좀 추세적으로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 오늘은 빼고 갈까도 고민했었는데 빼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전선 그리고 변압기 다 묶어서 그래서 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AI 전력 수요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AI는 당연히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도 간밤에 3% 넘게 상승을 했고 빅테크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양자 이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개입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글쎄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같은 종목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선 관련주로는 뭐 대한전선, 일진전기 그리고 또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과 관련된 섹터는 글쎄요.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도 추세적으로 계속 강한 탄력 이어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 섹터는요. 자율주행 섹터 한번 뽑아봤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움직인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강했던 테슬라 관련주가 이렇게 계속 흐름을 또 국내에서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테슬라가 간밤에 뭐 8%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또 움직임이 기대가 됐었는데 역시나 실제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주죠. 자율주행 관련주는 퓨런티어라든지 SOS랩 그리고 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화면과는 조금 다르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굉장히 종목들이 많죠. 이런 종목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섹터 마지막으로는 태양광도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사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태양광은 트럼프랑 반대 성향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태양광을 버리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전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태양광 정책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게 친환경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석유와 화석 연료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눌림이 있었고 이걸 계속 재평가받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연결해 보자면 금리가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물론 하루짜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반대로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했다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 반대로 트럼프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OCI 이런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도 모듈 재고 부담이 완화되고 판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역발상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시 기준 시황 살펴봤고요. 키워드 탑7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탑7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딜사이트 경제TV 보도국 최민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키워드 7개 부지런히 한번 달려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틱톡의 위기입니다. 틱톡 이제 미국에서 퇴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가 또 그걸 유예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미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오는 19일까지 미국 사업 매각을 요구했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틱톡은 미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체앱이 부상하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관련주들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틱톡의 위기에 틱톡의 대체앱으로는 샤오홍수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샤오홍수는 뷰티, 패션, 여행, 맛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며 주로 MZ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국내장에서 공구음원의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어제 공구음원의 주가는 전일 대비 29.96% 급등한 4,88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공구음원은 중국의 주요 플랫폼인 티몰, 타오바오 글로벌, 샤오홍수 등을 통해 현지 마케팅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샤오홍수를 활용한 프로모션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로 분류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또 다른 관련주인 무비데이즈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3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를 맞지 못할 경우 머스크가 틱톡 사업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잠재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모비데이즈는 어제장 1.70%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모비데이즈는 2021년부터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돼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틱톡과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좀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들어오기 전에 본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틱톡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틱톡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계속 틱톡에서 좀 어필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행정명령을 좀 유예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오늘자로 나왔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있었던 기사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마음속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이것도 취임하고 정말 그 행정명령을 유예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대체제로 샤오홍슈 이런 게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캐즘과 트럼프 공매도. 캐즘은 우리가 전기차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전기차 내용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키워드로는 캐즘 트럼프 공매도라고 적었는데요. 사실상 트리플 악재인 셈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2차 전지주입니다. 전기차 업황에 따른 실적 악화도 있는 데다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번 언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요. 2차 전지주에는 악재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또한 앞서 2차 전지주 하락 요인으로 꼽혔던 공매도가 재개되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장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2차 전지주인 LG 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대비 1.8% 하락한 35만 1,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머티는 2%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요 2차 전지주의 추이 살펴보면요. LNF가 16%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13%, LG 에너지솔루션 12%,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11%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공화당이 IRA 폐지 검토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가 국내 2차 전지주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대선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IRA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공화당은 IRA 폐지를 통해 약 5천억 달러, 한화 약 73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IRA 폐지가 이루어지면 주요 배터리 기업 실적에 상당한 악영향은 불가피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손실 2,255억 원을 기록했는데 첨단 제조 세액공제, 이른바 AMPC 3,773억 원을 제외하면 적자 규모는 6,028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전기차 캐즘 지속과 중국 배터리 기업의 부상과 맞물린 점도 문제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은 19.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7%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요. 1위와 2위를 차지한 중국의 CATL과 비아디의 합산 점유율은 53.9%로 3사와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역시 2차 전지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금융당국이 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당시의 주요 배경으로 해외 투자은행의 2차 전지주에 대한 집중적인 공매도가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2차 전지주가 다시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약재 3중고네요. 캐즘과 트럼프, 공매도. 캐즘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트럼프도 별로 2차 전지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공매도라는 건 그때 주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우려가 됐던 거지. 이번에는 글쎄요. 2차 전지주가 또 타깃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게는 어쨌든 뭔가 좀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또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국내 정부에서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지원책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부 단에서 뭔가 좀 해주기를 기대했었는데 확실히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희망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2차 전지주는 그래서인지 조금 반등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트럼프 호재입니다. 지금은 트럼프를 악재성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선 또 호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살펴본 2차 전지주의 경우 트럼프 악재주에 속한다면 트럼프 호재주도 있습니다. 트럼프 호재주에도 여러 가지 관련주 있지만 오늘 키워드로 꼽은 것은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결정을 두고 테슬라 밀어주기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원래 미국의 현행법 기준 완전 자율주행차는 대량 생산 및 운행을 위한 허가 절차가 엄격합니다. 게다가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의 차량 제조업체가 허가를 받더라도 자율주행 차량의 수를 2,500대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같이 엄격한 규제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차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내정한 데 이어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위스콘신 전 하원 의원 숀 더피를 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전일 대비 15.05% 오른 채로 어제장 마감했고요. IA 5.13%, 텔레칩스 3.02%, 아위인플러스 27.63%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어제 상승세로 마감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8%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테슬라 밀어주기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트럼프라도 좀 밀어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적당히 자율주행 규제는 또 아름다운 그런 첨단 산업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부터 아마 풀고 시작하지 않을까. 이거는 계속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준비되어 있는 키워드는 신고가. 어떤 종목이 신고가인가요? 그렇죠. 네, 조선주가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조선주는 이제 너무 많이 언급이 되어가지고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일단 오는 20일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한미 방산 협력 강화 기대감에 조선주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조선업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 확대를 시사하자 LNG 운반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징주 살펴보면요. 삼성중공업, LGD 현대마린엔진, 한화엔진, 하나오션, LGD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한화엔진과 하나오션은 이틀 연속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규 수주가 늘고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주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등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주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방송에서 아마 조선주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사실 이랬던 시기가 조선주에게 흔치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늘은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지면 그동안 좋았던 섹터보다 조금 안 좋았던 섹터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자리를 살짝 빼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급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다음 랠리를 또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니까 조선주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방산, LNG 그리고 뭐 친환경 대체 수요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좀 미국과 연계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첫 번째 섹터임에 틀림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방금 팔았다. 뭐 요거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친숙한 그런 문장이 됐죠. 최태원 회장의 방금 팔고 왔다. 요 내용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팔았다의 주인공은 바로 유리기판주입니다. 지난 CES 2025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만나고 온 뒤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샘플을 들고 방금 팔고 왔다고 말했죠. 최태원 회장의 한마디에 앱솔릭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C의 주가는 상승세입니다. 어제 SKC는 전일 대비 0.19% 오른 15만 8,4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SKC는 올해 들어 10거래일 만에 50.71%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SKC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준공하고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아 미국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생산 보조금과 1억 달러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유리기판 장비 업체인 필옵틱스 역시 올해 들어 주가가 41.64% 상승했으며 유리기판 소재를 개발하는 YC캠 45.41%,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HB 테크놀러지 26.35% 등 유리기판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도 20에서 50%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유리기판은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입니다. AI 시대 반도체 소재로 사용되기 좋은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판은 칩을 장착하고 회로를 연결하는 반도체 부품으로 현재는 플라스틱이 주로 기판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플라스틱 기판은 가볍고 저렴하지만 열에 약하고 내구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은 이 같은 플라스틱 기판의 단점을 극복한 신소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재 특성상 열에 강하고 절연성도 높기 때문인데요. 표면도 매끄러워 층을 쌓을 필요 없이 곧바로 기판에 초미세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리기판이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말씀해 주신 대로 플라스틱에 비해서 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그 안에다가 그냥 꽂으면 된대요. 칩이라든지 소자를. 그러면은 위에 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같은 그 두께라도. 그러면 그걸 많이 쌓으면 훨씬 더 성능 좋은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될 겁니다. 그 덕분에 유리기판이 이제 수요를 잡았기 때문에 SKC에서 이렇게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팔고 왔다가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 본인이 알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가끔 장 전에 SKC 주가를 보면 동시호가 상한가를 벌써 이틀째 보거든요. 뭐 물론 그게 이제 40분, 45분에 기록하다가 다음에는 개장하기 직전에는 또 바뀌기는 하는데 이거 뭔가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것들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요. 대형 은행 실적 청신호. 간밤에 은행주들, 미국의 은행주들이 그냥 다 올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미국 대형 은행들이 주식과 채권 트레이딩 수익 증가에 힘입어 연달아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경우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가 전년 대비 50% 늘어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해 140억 달러, 한화 약 20조 4,274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이익과 매출 모두 월가 예측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발표에 따라 JP모건의 주가는 급등했고요. 어제 장 마감 전 2.6%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4분기 순이익이 41억 달러, 한화 약 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순이익은 골드만삭스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데요.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48% 뛰어 금융업종 중에서도 높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6% 넘게 뛰었습니다. 시티그룹은 작년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34달러로 1.22달러를 예상한 전문가 전망을 웃돌며 호실적을 냈는데요. 시티그룹은 5대 사업 부문 중 자산관리, 미국 개입 금융 및 서비스 등 3개 부문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주주들을 위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어제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몇 년에 걸쳐 매수하겠다고 발표해 시티그룹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약 7% 늘었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어제 장 마감 전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익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순이익은 약 50% 증가해 4분기에 51억 달러, 한화 약 7조 4,4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다 올랐는데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은 실적 나오겠죠?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금융업종은 지금 진짜 호호 시절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요. 그런데다가 실적도 좋고요. 코인도 잘 되고요. 주식도 잘 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규제까지 완화해 준다고 하네요. 정말 믿을 만한 섹터가 되고 있는 금융주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그래도 안심.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양자 컴퓨터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양자 컴퓨터주는 잇따른 부정적인 발언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릴 거라고 했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양자 컴퓨터가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주가가 40% 이상 빠지는 등 악재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양자 컴퓨터 관련주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기술에 대비하는 해로 선언하고 향후 1년간 양자 연구와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자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인데요. MS는 기업용 양자 컴퓨팅 솔루션인 퀸텀 레디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엔비디아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양자데이를 포함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양자 컴퓨팅에서 현재 가능한 것과 이용 가능한 것, 양자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포함한 많은 양자 관련 주제에 대해 젠슨 황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양자 컴퓨터에 대해 다시 낙관적인 전망이 예고되면서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이온큐 주가는 전날보다 32.22%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리게티 컴퓨터도 14.40%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그냥 차트 보고 계시면 와, 이거를 어떻게 매매하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조금 오히려 악재가 나오고 조용해졌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사놓는 그런 매매가 너무나도 좀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잘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키워드 탑7 최민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머니체크 문 열어봤는데요. 딜사이트S의 이재진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장 흐름이 참 좋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양 매수에 힘입어서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훈풍 불어서 2차 전지까지도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우선은 시장이 가장 걱정이었던 10년물 금리가 바로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뭐 4.8%대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4.658% 정도로 현재 좀 많이 조정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제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속에서 금리 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모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0년물 부채 금리가 너무나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슬슬 이제 끝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눌려 있었던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움직임이 나왔던 자리가 워낙에 이제 기업들, 특히나 미국 기업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수채선 하단선에 위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증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많이 좀 반등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들 중에서도 이제 워낙에 이제 급등이 안 나왔었던, 상승이 안 나왔었던 종목들도 꽤나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갈 때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시장 자체는 지금 올라갈 만한 종목, 반도체 종목들도 한 번씩 소주급 종목 웬만하면 다 쏘았다 보니까 순환매가 좀 돌아가면서 아직 좀 저평가, 좀 안 올라간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라는 시선으로 시장이 좀 움직임을 보이다가 2차전지 관련된 섹터까지 매수세가 들어간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과 함께 특히나 가장 특징이 있었던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반등,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슈는 양자 컴퓨팅도 다시 일정이 2개나 생겼죠. 마이크로소프트 일정도 생기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GTC 일정도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은 원래 단기 반등이 원래 굉장히 좀 강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편이 좋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매가 좀 요즘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아직 저점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시장 상승과 함께 단기 반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을 노려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은 투자일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후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보수적 관점을 좀 줄이고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된 듯합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저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가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가 흔들릴 만한 이슈와 일정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특히나 국내 시장은 더욱더 그렇죠. 미국은 괜찮을지 몰라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살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은 조금 조심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지금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증시에 따라타기보다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올리는 전략이 매우 좋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늘도 종목을 제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제시해드리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1월 중순 이후에는 눌림목이 나올 거라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수적인 전망을 좀 추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양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 추천하시러 가져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봐야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오늘의 탑픽주 바로 청담 글로벌입니다. 이 미국이 조금 틱톡 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19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우선 이제 틱톡 일단 금지되는 거에 앞서서 중요한 게 매각이죠. 이제 어느 누구한테 매각을 할 거냐, 일단 매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매각을 한다면 누구한테 매각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매각을 하는 쪽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일론 머스크한테 매각한다라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워낙에 돈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X라고 하는 과거 트위터죠. 트위터도 운영하고 있는 CEO다 보니까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정권하고 좀 가까우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넘어갈 만한 분위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너무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이제 반응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틱톡 지금 유저들이 이동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매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에 많은 어플리케이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동을 시작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바로 청담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어디로 많이 이용했냐면 샤오 홍수라고 하는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스타그램, 중국판 인스타그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장을 시작했고 이게 해당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브랜드를 론칭하고 그 브랜드들이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어플 내에서 유통망이 50개나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기업이 바로 청담글로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중국 판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환경을 만들어놨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담글로벌이 이번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슬슬 들어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좋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에 저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자리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보신다면 단기 상승세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바라보시면서 가격 전략 좀 정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일단은 이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이 크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자체가 보신 바와 같이 워낙에 지금 고점 자리에서 꽤나 많이 고정받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평가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평가받은 자리에서 저점에서부터 이제 막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20일 이상선을 뚫어주면서 움직이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시장이 만약에 좀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단기 시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단기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략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자리 같은 경우는 현재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 자리는 지금 현재 7,300원 자리, 7,300원 자리면 직전 고점 부분인데 7,300원 자리 부분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자리는 지금 6,600원 자리, 6,600원 자리만 짧게 갖고 가보셔도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한 6에서 7%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간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종목 그냥 짧게만 이어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틱톡의 대체 앱으로 떠오르고 있는 샤오홍수, 여기에서의 유통망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 청담글로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일거래일 연속으로 양봉 그려냈습니다. 어제 12% 강하게 올라간 만큼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7,300원. 하지만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6,6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탑픽주 받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들고 와주셨는데 이 반도체에는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담아봐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사실상 부진이죠. 삼성전자가 HBM 설계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굉장히 자존심을 좀 빚은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전공정을 다 많이 바꿔나가면서 지금 현재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특히나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협업하는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 기업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후공정만큼은 100% 자동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과거에 이미 이제 밝힌 바가 있었고, 그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선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몇몇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직접 이제 장비를 사다가 이제 대여까지 해주면서까지 지금 장비를 주면서까지 함께 후공정 자동화를 위해서 노력한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HBM4 만들려면 새로운 기기 장비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련된 종목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증시 자체가요. 지금 다른 뭐 특별한 엄청난 호재성 뉴스가 없더라도 트렌드를 타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좀 저평가받은 종목들을 움직이는 시즌이라고 좀 설명드렸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이고 있는 게 하나 마이스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이미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죠. 가격 변동으로 치면 고점이 한 3만 원짜리인데 현재 최근 저점 한 8천, 9천 원짜리까지 부분까지 찍었었고요. 뭐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죠. 굉장히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 이제 막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 상승세가 시장이 좀 무너지더라도 단기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는 굉장히 짧게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짜리 짧게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자리는 12,000원짜리 짧게 잡아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정말 이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가 자리에서 뭐 단기 매수하셔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는 전략, 뭐 길면 한 다음 주 한 월화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공략 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반도체 장비 쪽에 투자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CES 2025에서 젠슨학 CEO가 삼성전자 어느 정도 컬 테스트 중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음에도 또 한편으로는 HBM3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한 소부장단의 움직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고요. 하나 마이크론 한번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 탑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신석재 가져와 주셨네요. 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기도 했었는데 일신석재는 어떻게 포인트 짚어볼까요? 자, 우선 우리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던 기업이죠. 종목을 한번 제시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좀 아쉽게도 이제 터치를 좀 몇 가 남기고 터치하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고민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을 한 번 더 뭐 브리핑 겸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자리도 추가적인 뭐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하고 방위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위를 좀 점해야겠죠.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는 거 항상 좋아하는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행동입니다. 항상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국가들이 북한하고 소통할 때 항상 그래도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국제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을 날린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좀 달라졌죠. 한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북한하고 소통하게 되면서 한국의 입지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취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방위비를 상승시키는데 지금 협상의 테이블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요한 건 뭐냐면 1월 20일 취임식 이후로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지금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벌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요즘 원유 유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먼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먼저 해결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진정됐다,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이 좀 낮아졌다 싶으면 그 뒤에 좀 여유를 두고 아마 이제 한국의 방위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러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바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뭐 빠르면 연내 지금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주가의 파동이 좀 더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단 여러분들께서 설명드렸다시피 큰 파동은 이제 그때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취임식에 대한 좀 기대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남북경협주들은 좀 더 많이 떨어지면 많이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는 좀 선 분익 자리를 생각하시고 좀 단기적으로 배팅하시다가 만약에 좀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남북경협 관련 종목들이 좀 밀려가지고
좀 떨어져서 손실폭이 좀 커지면 어떡하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물려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번 연도 연내에 한번 크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단기 공략도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물린다라고 하면 모아 가져도 되는 전략을 여러분 피해도 되는 종목이라서 좀 강조해 드리고자 두 번째로 종목도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보시면서 상세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신석대는 이제 차트 자리가 이제 그렇게 낮진 않은 자리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지금의 청담글로벌이라든가 하나마이크로는 완전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신석대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 확실히 눌림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셔야겠죠.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소절가 자리는 지금 2,200원 자리, 2,200원 자리 동일하게 지금 이제 직전에서 조금 높였죠. 2,000원 자리 조금 더 높여서 2,200원 자리 잡아드렸고요. 목표가 자리는 2,600원 자리 동일합니다. 직전에 2,600원 자리까지 딱 잡아드렸는데 10% 정도 상승세가 나오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아쉽게도 입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번에 이제 직전에 이제 사셔가지고 보유 중이신 분들도 동일하게 2,600원 자리 기대해 보시면 좋은 구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해당 종목은 만약에 밀리면은 매수를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모아가 보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큰 상승세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기 투자에 정말 소액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략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눌림목이 나올 때는 62평선 부근부터 혹은 62평선 아래 구간부터 좀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주식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좀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나 양작 관련된 기업들도 추격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분기는 여러분들 계속 설명드리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좋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항상 하방을 좀 대비하시면서 공략을 이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훌륭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신석재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하방을 꼭 잘 지켜서 투자하셔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있을 거고요. 남북 경협주 이제는 또 적극적으로 봐야 할 때가 아닐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궁금한 그러한 종목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2,200원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정 시 매수도 꽤 괜찮다, 유효하다라고도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변압기나 전력 쪽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요. 전력 쪽에 조금 더 그런 순환 사이클이 장기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력 쪽은 당분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출발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은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하시고 뭐 실시간으로 지켜보실 수 있으신 분들에게는 권장해 드리고요. 투자의 단기 상승이 더 나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난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좀 위험한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나는 비슷한 산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원한다. 전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5G 쪽. 5G도 이번에 다시 설치하고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저점에서 전력 관련 종목들,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편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력도 어느 정도 사전에 움직인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전력도 좋지만 5G 통신 쪽으로도 같이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공략주 한번 들어봤는데요. 관심주로 담아주셨다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의 이재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CPI 관련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다 보니 이러한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양 매수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 있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오후장이 있죠. 오후장까지 우리 시장 이 라인 잘 지켜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곧 머니마스터 2부가 또 이어가니까요. 2부까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만나요.